어머니, 이제 그만 요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어머니 건강이 점점 나빠지시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큰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솥에서 따끈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40년 넘게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쨍그랑. 순간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허리가 삐끗하면서 균형을 잃은 거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옆집에 사는 큰 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제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딸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했고, 일주일 전에는 가스불을 끄지 않고 잠들었다가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해 주셨죠. 난 아직 괜찮아. 요양원은 어머니, 이제 고집 그만 부리세요. 돈은 제가 다 낼 테니까.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 돈으로 요양원에 가야 한다니. 월 350만 원이면 좋은 요양원에 갈 수 있대요. 거기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350만 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 겨우겨우 살고 있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간병인이라도 써야 해요. 어머니, 이러다가. 간병인. 월 450만 원. 더 큰 금액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10년 혼자서도 잘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요양원. 그곳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달 친구분이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하는 곳. 마치 창살 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이고 싶은데 어느새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매일 아침 듣던 소리였는데 그날따라 특별하게 들렸죠. 잠깐, 혹시 머릿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닌 우리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월 60만 원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비법입니다. 돈으로도 제도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찾은 이야기.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다른 분들처럼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사세요. 큰 방 있잖아요. 큰 딸의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저녁엔 다 같이 식사도 하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2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주들이 공부할 시간인데 TV는 방에서 보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 아침에 걸레질 소리가 너무 커요. 제가 늦게 자서. 점점 방 안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손주들 공부 시간에 방해될까봐 기침 소리도 죽여야 했고 화장실도 밤에는 못 가게 됐죠.
결국 저도 눈치가 보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건 간병인을 쓰는 거였어요. 어머니, 이제는 간병인이라도 써야겠어요. 월급은 저희가 나눠서 낼게요. 월 450만 원. 아들, 딸 셋이서 150만 원씩 내겠다고 했지만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식들 월급에서 매달 150만 원씩 떼어낸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더군요. 첫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빨래, 청소에, 다른 집은 식사도 다 배달시켜 먹는데. 두 번째 간병인도 열흘을 버티지 못했죠. 할머니 댁은 반찬값도 너무 아끼시고 이런 조건으로는 일하기 힘들어요.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러 갔을 때 소개소 직원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간병인들이 꺼리는 가정이 되셨네요. 조건이. 마지막으로 알아본 게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제일 괜찮은 곳이에요. 한 달에 350만 원인데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 살아가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을까요? 자식들 도움을 받자니 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견학을 갔죠. 아침 6시 기상, 7시 조식. 모든 일과는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외출은 보호자 동행 필수입니다. TV는 밤 9시에 일괄적으로 끕니다. 마치 수용소 같았습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지난달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고 약 먹는 시간도 자주 깜빡했습니다. 가습을 끄는 것도 가끔 잊어버렸죠. 혼자 살기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베란다에 나가보니 할머니들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저기 김 약사님도 계시네. 우리 동네 오래된 약국 원장님이었어요. 은퇴하신 줄 알았는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혈압을 재주고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도 저 할아버지도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한식당 하시다 은퇴하신 이 할머니, 아파트 관리소장 출신 박 할아버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 수는 없을까?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경로당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분들이 어떻게 매달 60만 원으로 행복하게 지내시는지.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어머, 이분이 옆동 사시는 최 여사님 아니세요? 이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30년 동안 한식당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죠.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모임이 있어요. 한번 참석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실버 케어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김 약사님이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주셨어요. 약 복용 시간도 체크하시고 먹는 약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보셨죠. 최 할머니는 혈압약 드시는 시간을 아침 식사 직후로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위장약과 함께 드시면 위장 부담이 덜할 거예요. 40년 경력의 약사님이 무료로 건강관리를 해주시니 병원비가 훨씬 절약됐습니다. 화요일은 이 할머니의 요리 교실이 열렸어요. 오늘은 연하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한식당 주방장 출신다운 솜씨였습니다. 특히 밑반찬 저장법이 일품이었죠. 덕분에 반찬값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박 할아버지의 안전 점검이 있었어요. 전기장판은 이렇게 타이머를 맞추세요. 가스밸브는 매일 밤 이렇게 확인하시고
35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신 경험으로 우리 집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체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사고 위험이 크게 줄었죠. 목요일은 최 선생님의 체조 교실이 열렸어요. 천천히 따라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셨던 분이라 관절 운동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의 모임 회비는 매달 6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세요? 먼저 30만 원은 공동 식사비로 들어갑니다. 매일 함께 먹는 점심 식사와 이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밑반찬 값이죠. 한 달 내내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5만 원은 우리가 모이는 경로당 관리비로 써요. 겨울엔 난방비, 여름엔 시원한 에어컨, 청소도구도 사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죠. 나머지 15만 원이 제일 중요한데 이건 비상금이에요. 갑자기 아픈 분이 계시면 택시비로 쓰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마음의 든든한 보험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비상연락망이었습니다. 어제 최할머니 댁에서 부엌 수도가 갑자기 터졌다면서요? 네. 다행히 박 할아버지가 금방 고쳐주셨어요. 김할머니는 어젯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셨다고. 약사님이 바로 와주셔서 응급처치해 주셨죠. 우리는 서로의 위급 상황을 책임지는 작은 보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녀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엄마, 요새 얼굴색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 전보다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요양원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달라진 건 주말이었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어머니, 이번에 담그신 김치 조금만 나눠주세요. 자녀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요. 요양원 350만 원, 간병인 450만 원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일상의 행복이 60만 원으로 가능해진 거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특별한 비결이 있었어요. 우리 모임의 진짜 성공 비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우리 동네는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처음 이 모임을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아파트 게시판을 유심히 보는 거였어요. 거기에 붙어 있는 광고들. 퇴직한 간호사님의 혈압 체크 서비스, 손맛 좋은 반찬 가게, 동네 전기 수리 전단지, 그리고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관찰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늘 책을 읽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시는 할아버지, 아파트 청소를 도맡아 하시는 할머니, 우리 동네의 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내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함께 점심 한 끼 하실래요? 처음엔 3명이 모였어요. 김 약사님, 이 할머니, 그리고 저.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요새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요? 제가 아는 좋은 운동법이 있는데. 반찬값이 자꾸 올라서 걱정이에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 가습을 켜놓고 잘까봐 늘 불안해요. 그렇게 우리의 고민을 나누다 보니 해결책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크게 해올게요. 나눠 드시면 되잖아요. 그럼 저는 약 복용 관리랑 건강 체크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전기는 제가 매일 점검해드리죠. 35년 동안 해온 일인데 뭐.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모임 회비도 처음부터 60만 원은 아니었어요. 첫 달에는 각자 20만 원씩 모아서 공동 식사 비용으로만 썼죠. 그러다가 필요한 게 생기면 하나씩 더 해갔어요. 한 달이 지나고 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매일 라면만 끓여 먹던 할아버지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무릎이 아파서 집에만 계시던 할머니가 매일 아침 체조를 나오시게 됐어요. 불면증이 심하셨던 박할머니는 이제 밤에 편히 주무신다고 하시고요. 특히 달라진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내일은 내가 김치찌개 끓여와야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다 같이 산책하자. 저기 할머니가 오늘 안 보이네. 한번 가보자.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서로를 돕는 능동적인 존재가 된 거죠.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격 차이로 다투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너무 꼼꼼해서 또 누군가는 너무 대충대충해서.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녀들과 살 때보다는 훨씬 편하잖아. 요양원 가는 것보다는 1000배 만배 좋지.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맞춰가는 법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이런 모임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은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세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저 관찰만 하시는 겁니다. 매일 누가 나오시는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우리 모임의 김 약사님도 처음엔 그저 경로당 한 구석에서 신문만 보고 계셨대요. 그러다 옆자리 할머니가 혈압 때문에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조심스레 말을 건네셨다고 해요. 제가 40년 약사 생활을 했는데 혹시 한번 봐드릴까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돈을 모으거나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우리도 처음엔 그저 김치찌개 한 끼로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오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주 한 번씩 모여 밥을 먹기 시작했죠. 다음 주엔 제가 북어국 끓여올게요. 그럼 저는 밑반찬 몇 가지 준비해 올게요. 그렇게 서로의 장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돈 문제는 투명하게 하세요. 처음부터 큰 돈을 모으려 하면 서로 부담스러워요. 우리도 첫 달엔 각자 20만 원씩만 모았어요. 점심 식사와 간단한 반찬값으로요. 그러다 필요한 게 생기면 그때그때 의논했죠. 날이 추워지는데 난방비는 어떻게 할까요? 비상금도 조금씩 모아둬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 지금의 60만 원이 됐어요. 네 번째는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선 건강 문제는 무조건 김 약사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요리는 이 할머니가 전문가시니까 맡기고요. 전기 문제는 박 할아버지께 일임했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모임에 나오고 싶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땐 그냥 쉬시라고 해요. 대신 안부 전화 한 통은 꼭 드리죠. 오늘 좀 피곤하셨나 봐요. 내일 뵈어요. 날씨가 안 좋으니 오늘은 쉬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자유롭게 하니까 오히려 더 나오고 싶어지더라고요. 물론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깝더라도 서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건 금물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임이 깨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또 자녀들 얘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누구는 잘 사는 자녀 얘기, 누구는 힘든 자녀 얘기. 이런 건 서로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비상연락망은 꼭 만들어 두세요. 우리는 이렇게 정했어요. 밤에 급한 일이 생기면 한 번은 김 약사님, 낮에는 두 번 박 할아버지께 연락하기로요. 그리고 매일 아침 9시, 저녁 9시에 서로 잘 계신지 확인 전화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전 경로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최할머니, 오늘 된장찌개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내일은 김치찌개 끓여올게요. 식사 후엔 김 약사님이 혈압을 재주시고 박 할아버지와 산책도 했죠. 이제는 이게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 큰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 요양원 얘기 꺼냈던 거. 왜 미안하대. 그때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이런 행복을 어떻게 알았겠어.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지실 줄 몰랐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그래. 이제 알겠지. 나는 아직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요양원 350만 원, 간병인 450만 원.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건 바로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지난주에는 위층 할머니가 밤중에 갑자기 아프셨는데 제가 김 약사님께 연락해서 119 부르고 병원까지 동행했어요. 퇴원하시는 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정말 무서웠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약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이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엔 3명이었던 게 이제는 15명이 되었어요. 매주 화요일엔 이 할머니의 요리 교실이 열립니다. 수요일엔 최 선생님의 스마트폰 교실도 있어요. 목요일엔 다 같이 모여 밭일도 하고요. 자녀들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도움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러 옵니다. 엄마, 김치 담그실 때 꼭 불러주세요. 할머니, 이번에도 손주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 밤하늘의 달을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자녀들 눈치 보며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요양원,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용기 내어 경로당을 한번 가보세요. 혹은 복지관에 들러보세요. 처음엔 그저 바라보기만 하셔도 좋아요. 곧 보이실 거예요. 우리 동네에 숨은 보물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60만 원. 요양원비의 6분의 1, 간병인비의 7분의 1점. 하지만 얻는 건 그 몇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전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거울 보며 옷매무새도 가다듬고 머리도 예쁘게 빗고 오늘도 경로당 문을 열면 누군가 반갑게 맞아주겠죠. 어서 오세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여러분의 내일도 이렇게 밝아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